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컨센서스 2025에서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저렇게 5명이 나와서 그 인공지능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말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 5사람이 한 대화가 굉장히 많은 그 뉴스를 만들어내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코인의 가격, 미래,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이제 기술의 방향성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무지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박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파이코인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파이코인이 뭐가 어째서 파이코인이 락업으로 자꾸 이렇게 물량 통제만 하고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는 사고 박스권으로 유지해 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아유, 꼬다는 보르자르처럼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갔는데 제가 잘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한 이제 컨센서스에 이제 나와서 이 5사람이 에릭 데이비드, 니콜라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이 5사람이 했는데 5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니콜라스 박사만 꼭 집어가지고 올렸어요. 코인데스크가 이 5명의 대화 핵심에서 니콜라스 박사의 얘기를 굉장히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막강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코 팀은 굉장히 충성적이고 또 목소리도 잘 내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거기서 이제 이 기술 담당의 이제 CTO죠. CTO인 니콜라스가 왜 그 파이 아미들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활동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우리 BTS 아미라고 하죠. BTS 아미처럼 파이 아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BTS 건드리게 되면 BTS 아미들이 가만히 안 두죠. 파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파이 아미가 가만히 안 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5사람 중에서 오직 니콜라스 하나만. 그런데 지금 이제 딱 요 장면을 이제 제 앞에 대문에 띄웠던데 인공지능하고 탈중앙화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이 사람 거를 잘 보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인공지능이 생기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니콜라스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탈중앙화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다.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이제 챗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은퇴했지만 알파고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인공지능 그 에이전트들, 즉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더라. 내가 인공지능을 계속 보니까 예전부터 봤지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탈중앙화, 분산화 얘기하지만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게 분산화도 의미가 없어진다. 가짜가 너무 많다. 막 인공지능이
막 수백만 번 자기를 복제해가지고 막 전문가처럼 행세한다. 누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분권화는 생존의 문제인데 이 분권화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KYC 한 거다. 이게 바로 파이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계정을 활성화하기 전에 모든 개인을 검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라고. 왜 파이네트워크가 그렇게 KYB나 KYC에 뭐 왜 바이낸스 안 하냐, 왜 어디 안 하냐 하지만 하는 이유가 분권화는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의 분권화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에이전트들이 지들 멋대로 통제한다.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데스크에서도 이 말에 이제 여기 나머지 참석자들이 다 공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인데스크에서 이 사람을 5명 중에 대빵으로 딱 해서 핵심을 올린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많이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이 세상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개인들, 그 거짓, 위선, 이중잣대, 이거를 지금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깨어나면 진짜 사람이냐.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번 나오는 거냐. 여기서 5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같으면 가짜를 수없이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분권하라면 그게 무슨 분권하냐. 이거를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명이 대화를 했는데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얘기한 거. 이게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를 이분이 얼마 전에 파이프롬 US님이 올리셨는데 제 영상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 거를 들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토론의 핵심은 에이전트 간의 거래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거래다. 뭐 챗GPT하고 뭐 삼성하고 뭐 중국 AI도 있고 여러. 이거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지불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에릭이라는 사람, 데이비드라는 사람 5명을 다 이제 한 거예요. 에릭, 데이비드, 니콜라스, 릴레이, 돈티 요 5명이 이제 했는데 뭐 니콜라스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게 이제 니콜라스 박사 얘기가 제일 많은 관심을 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권화 하는데 진짜 사람도 아닌 가짜 사람으로 분권화가 되면 문제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원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가치 분배가 조작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존경받는 이유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누가 꼭 범인을 찾아내지 않아도 위조 불가, 변조 불가, 삭제 불가. 그래 도둑질 하려면 해. 그러나 너는 언제 잡혀도 잡혀.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주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거죠. 정보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종이에다 적은 정보도. 그런데 종이에다가 적었다가 불에 태운 정보를 언젠가는 살려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간의 기술로 못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이 된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성공한 근본 철학인데 블록체인은 신원을 검증할 때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가치 분배가 조작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라고 딱 결론을 짓고 그래서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도 뭐 10억 명까지 갈 거지만 이미 수천만 명이 참여하고
수도 없이 실험하고 있고 앱을 만들고 있고 진정한 KYC를 통과한 법인은 KYB를 통과한 진짜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죠. 도둑놈이 왜 잡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 검찰, 여기 블록체인은 잡히려면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안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에 참여함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가 보상을 받고 가치도 받고 분배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KYC 같은 거 하면서 0.1 우리가 KYC 해주면서 일단 그 받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웹 3.0을 만든다니 니콜라스 박사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간의 거래를 하는데 파이코인으로 지불하고 파이코인으로 받는데 공짜로 그냥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이 운영되는데 참여한 사람만이. 그래서 24시간마다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인데스크에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릭이라는 사람은 AI 에이전트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결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AI2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는 필요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 교환 수단이 된다. AI 사용자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AI는 비용을 최적화하고 보상을 공유하고 숨겨진 수수료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산형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니콜라스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니콜라스는 이 사람 말은 맞지만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복제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데 이걸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죠. 에릭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가 자산이죠. 그 호모사피엔스 그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근데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오픈 AI나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 갖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웹 2.0, 웹 1.0 때는 오픈 AI하고 구글이 다 먹었다.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되게 되면 웹 3.0 세대가 된다. 이 두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니콜라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 맞다. 맞는데 다른 사람 공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소수에 의해서 가치 분배가 조작되지 않느냐. 그게 가짜 사람이지 않느냐. 그게 가짜 법인이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뭐 저기 요즘은 안 되지만 불과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법인 만들어 갖고 얼마나 많은 대포폰을 만들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람보르기니 뽑고 뭐 법인을 그냥 팍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뭐 탈세도 하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KYB 해야죠. KYC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코인데스크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뭘 하는지를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 파이코인 가격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에 자기 얘기만 딱딱 하는데도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걸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야 된다. 니콜라스가 딱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거 뭐예요? 핸드폰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하는 거 누가 처음 시작했죠? 파이네트워크잖아요. 그리고 돈티는 사용자가 모든 단계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가스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뭐가 이렇게 막 어렵잖아요. 근데 부담 없이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릴레이하고 논티가 한 얘기가 뭐예요? 듣고 보니까 파이코인처럼 그냥 핸드폰에다가 블록체인 하면 되겠네요. 이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놓치고서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 영상을 이 파이프롬 US님 영상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 청중한테 질문을 받는데 신경제의 힘,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이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에릭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콜라스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상업 인플라가 될까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콜라스가 먼저 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건 뭐건 실제 검증된 실제 분명히 사람인 사람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만 가치가 진정으로 확산될 거다. 가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낸 것을 이게 미래의 상업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블록체인 그렇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화폐를 만드는 거는 조작을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위조, 변조, 삭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파이코인 가격 미래를 걱정한다라는 거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조용히 축적되어 오긴 코인 채굴한 놈이 가짜가 많고 인공지능이 많고 컴퓨터가 많은데 에릭은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국경 없는 자동화가 되고 중개자가 없는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에릭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에릭이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서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API 제작자에게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기여자와 수익을 공유할 때 블록체인의 힘을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릭은. 그냥 이렇게 이 사람도 지금 니콜라스를 만나고 나서 니콜라스 얘기 나오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가짜 인간들이 만드는 게 많은데 법정화폐는 정부에서 다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화폐가 됐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대부분의 코인은 누가 찍어냈는지도 모르네. 그리고 릴레이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의 핵심이다. 기업에는 사용자와 시스템이 있고 올바르게 통합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공유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할 것이다. 이 니콜라스를 제외한 데이비드, 에릭, 릴레이, 그 다음에 TJ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니콜라스 말에 이렇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 이제 이 사람 얘기, 릴레이 얘기를 마저 들어보면 어떠한 단일 AI 블록체인이나 앱도 세상을 다음 단계로 끌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실제 인간 내 공동체, 실제 인간, 이제 니콜라스 눈치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투명한 인공지능 도구, 안정적인 탈중화가 있다면 더 공평한 디지털 세상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블록체인에 기록될 겁니다. 디지털 시민들은 깊이 알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AI 기반 경제의 정당한 행위자, 검증된 개인이다.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이 릴레이라는 사람이 니콜라스와 파이코인의 철학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하는 블록체인은 이게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다. 이건 화폐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언젠가는 선택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 파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파이코인 가격이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안 사고 있을 뿐이지
파이코인의 가격이 파이코인 누르라고 알람이 울리네요. 그러면서 니콜라스가 처음에 모두의 재밌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전기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전기 사용한 게 아니다. 막 전기 걸리면 막 죽는 줄 알았다. 처음에 IT 나왔을 때 전부 IT 쓴 게 아니다. 지금 블록체인 나왔는데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초기 단계다. 몇 년 흘러가 봐라. 다 쓴다. 다 쓸 때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나온다. 마치 직류와 교류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KYC와 KYB가 된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KYB, KYC가 없었던 블록체인은 큰 차이가 난다. 그 얘기거든요. 감사합니다.